북송의 학자였던 소식을 비롯한 11세기 문인들은 회화를 문학적 틀에 맞추려 노력했고 문학에서의 강건함과 질박함을 추구했던 그들의 경향은 회화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전문 화가가 아니었던 그들은 숙련된 기법을 요구하는 채색화나 대형화보다 그리기 쉽고 추상성을 상징하기 내포하기 좋은 소형의 수묵화를 선호했다. 소식 11세기 문인들 그림 실력 자체는 떨어지니까 소형의 수묵화. 이들 과정에서 소식은 개인의 정신적 표현의 세계를 표출하고자 회화 이념을 수립했었다. 야, 회화는 정신이지.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정신이야. 똑같이 안 그려도 괜찮아. 정신을 그리면 돼. 소식은 시나 서보다 회화를 낮은 것으로 보는 당대의 경향을 비판하며 회화는 시와 동등한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시가 특정 주제에 제한되면 진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림을 대상과 닮은 것으로 논하려면 제대로 된 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대상과 닮은 것. 소식 입장에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사의화, 뜻을 표현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뜻, 괄호 열고 정신, 밑에 신사를 표현하다. 모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즉 대상의 외양을 담는 형사가 아니라 작가의 정신세계를 담아대는 신사를 중시한 그림을 의미한다. 형사에 얽매이면 똑같이 그리려면 사실적으로 그리려면 그림의 진정한 뜻을 드러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사물의 본질인 상리와 사물의 형상인 상형 중 상형이 잘못됐을 땐 누구나 알아볼 수 있지만 상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림을 잘 아는 사람이라도 알아보기 어렵고 상형을 읽는 것은 부분에 읽는 것이지만 상리가 잘못되면 작품 전체를 버리게 된다고 보았다. 위에다가 씁시다. 상리 상형. 상리는 사물의 본질이고 상형은 사물의 형상이야. 상형이 잘못되면 누구나 알아볼 수가 있지만 쉽게 알아. 하지만 상리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알아보기 어려워. 얘 잘못된 거 알기 어려워. 상형을 읽는 것은 부분을 읽는 것이고 상형은 부분이고 상리가 잘못되면 작품 전체를 버리게 되는 것이다. 작품 전체야. 그래서 소식에게 있어서는 상리가 훨씬 중요해. 그에 따라 대나무를 그릴 때도 대나무가 하나로 연결되어 생장되는 것이 본질이므로 마디를 끊어 그리는 것은 상리를 읽는 것이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한 붓으로 그린 뒤 점을 찍어 마디에 그림을 그렸다. 쭉 이렇게 그렸다. 왜? 상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상리를 표현하려고. 이처럼 소식은 예술가란 자연의 법칙에 내재한 철학을 그려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형사에 구속되는 폐단을 지적하고자 했다. 형사에 구속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소식의 영향을 받은 진욱은
군자와 소인의 모습은 같지만 마음이 다르듯 그림에선 형사가 형상이 유사해도 담고 있는 마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신과 사상적 기질을 담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러한 이론이 널리 퍼지며 사물의 외양을 잘 묘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의 그림을 사의화라고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치? 그림 그지같이 그려놓고 나는 뜻을 표현한 거야. 뭐 보여지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뜻을 봐야지 이 사람아. 이딴 소리를 한대. 하지만 작가의 철학적 기반과 정신적 수양을 바탕으로 작가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림을 중시한 소식의 예술가는 과연 올바른 미술은 뭔가 고민하게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데스크. 밑에 조선 후기 회화에서는 사물의 형태보다 내용이나 정신에 치중하여 그리고자 하는 화풍이 유행하면서 조선 후기 회화 형태보다 내용이나 정신에 치중해서 그리고자 신사를 중시하는 전신론에 따라 그림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서도 누구 신사가 형사보다 중요해. 그게 전신론이야. 연암 박지원은 사물을 판단하는 건 눈과 귀가 아니라 마음이다. 눈과 귀만으로 외계의 현상을 보면 감각에 기울어져 사물에 대한 판단이 그르친다. 그림에선 대상의 외형적 형태를 유사하게 그리는 것보다 작가의 내면이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에게 강물의 파도나 나무의 가지를 생략해도 뜻을 잘 드러내는 게 중요했다. 즉 강물의 파도나 가지를 생략하더라도 형사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뜻, 신사를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림에서 대상의 형체가 소홀하게 다루어져 그림의 실제 형태와 어긋나를 세태한 학자도 있었다. 성호이익은 야,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마. 그래도 뭐를 그렸는지는 정확하게 표현은 해줘야지. 그림을 그리되 겉모양이 같지 않게 해도 되고 시를 짓되 앞에 보이는 경치를 읊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이치에 맞는 말이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성호이익은 대상을 담게 그리는 형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사보다 중요하다는 아니야. 아직은 형사도 중요하다 이거지 신사보다 중요하다는 아니야. 아직.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 학풍과 경험에서 비롯되었는데 정확한 고증을 중시하는 학풍, 사실성과 구체성을 강조하는 회화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양화를 감상했는데 사실적 기법을 활용한 서양화의 정밀함에 감탄하며 시각적 중요성을 깨달았어. 산수를 그릴 때도 실제 경치와 유사하게 가식 없이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 공제윤두서도 대상의 외면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시각적 사실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성이 바탕이 돼야 돼 라고 해서 내용이나 정신도 추구할 수 있다고 본 그는 수학, 천문학 등 서학의 연구를 통해서 세계와 사물, 인간을 새롭게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어. 그의 이러한 개념과 방법론은 시각적 사실성을 강조하는 회화 제작에 적용이 되었다. 자화상을 그릴 때도 실물과 유사하게 그리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그가 그린 자화상의 인물은 실제 사람의 모습이 흡사하고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옆에 이 그림.
인간뿐 아니라 사물을 그릴 때도 질감, 음영, 입체감을 드러내서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당대 회화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은 서양 회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다시 한번 뭘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그림이 달라. 그러나 이 말 중요해요. 빨간색. 이익과 윤두서가 그림을 통해 작가의 내면세계에 드러내는 신사를 부정한 건 아니다. 형이 결합되면 신이 온전할 수 없다 이거지. 사실성 확보된 그림으로 신사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한 거야. 신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야. 신사 중요해. 그러려면 형사를 중요시 여겨야 돼. 이 얘기. 사실성을 강조한 그들의 회화가는 관념에 치중한 당대 그림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옆에 3번 문제 볼게요. 윤두서의 자화상은 시각적 사실성을 중시한 새로운 유형의 선비 초상이라는 점에서 회화사적인 의의가 크다. 시각적 사실을 중시했다. 위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뭐라고? 형사 중시. 이 작품은 엄격한 좌우대칭 비례를 통해서 어디에서 왔을까? 서양화에서 보고 배운 걸걸? 실제 대상과 서영화 말고 서양화. 실제 대상과 유사한 형태로 그려졌는데 인물화의 새로운 전범을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 채과도 사물을 그린 거죠. 윤두서가 그린 정물화로서 수박과 가지를 그리며 유화를 그릴 때처럼 물기가 많은 먹을 칠하여 오목한 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표현했다. 빛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원근 시점을 활용했고 대상을 실물과 유사하게 묘사했다. 역시 형사를 중요시 여겼다. 앞으로 잠깐 넘어가죠. 뒤에 1번. 자화상과 같은 인물화를 통해 모색한 새로운 전범은 형이 결여되어도 신이 온전히 드러난다? 아니, 형을 강조한 거지. 형을 강조해서 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죠. 틀린 얘기지. 좌우대칭의 비례를 고려했다. 서학의 영향을 받았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2번이 맞는 얘기. 먹을 통해 오목한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을 표현했다. 당시 조선에서 유행하던 거 아니지. 당시엔 그렇게 거의 사용하지 않았댔으니까. 사물의 질감과 입체감을 드러냈다. 이건 또 맞는 얘기지. 채과도에서 원근 시점 등을 활용한 것에서 그림을 통해 작가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려는 걸 거부하고 아니야. 내면 세계 드러내는 걸 거부한 건 아니야. 형사를 통해 신사를 드러내고 싶은 거니까. 실제 사물에 담게 그렸습니다. 틀려? 틀린 얘기지. 자화상과 채과상 모두 건물과 실제와 유사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형상보다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을 했다. 아니, 형상도 사물의 본질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드러낸 거지. 5번 탈락. 밑에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요즘 사람들은 더러 쓸쓸하게 몇 개의 붓획을 그어놓고 스스로 높고 간결하다고 자랑하며 지붕을 겹치게 번다하게 그려놓고도 뜻을 드러냈다라고 말하며 요즘 사람들 뻔뻔하여 형사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니들 요즘 사람들 형사를 중시하지 않아. 근데 이 글을 쓴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지같이 그려놓고 뭐 뜻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야. 옛 사람이 리를 신사를
형사보다 중시한 것이 형사보다 리의 신사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즉 옛사람들은 형사보다 신사가 중요해. 신사가 중요해. 그래도 형사도 중요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형사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형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니들 옛 성현들의 말 잘못 들어먹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옛사람과 소식은 모두 그림에서 형사보다 신사를 더 중요시 여겼다. 그렇지. 신사가 중요는 해. 그렇다고 형사는 무시하면 안 돼. 이익은 요즘 사람들의 그림에 대해 대상을 가식 없이 묘사한 것이다. 아니, 가식 없이 묘사한 게 아니라 그냥 못 그린 거야. 못 그린 거야. 형사를 완전 무시한 거야. 2번 틀리지. 요즘 사람들은 그림이 대상과의 유사성을 갖추어야, 형사를 갖춰야 작가의 정신세계가 드러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렸겠지. A는 옛사람이 상리를 상형보다 중시했지만 상형 없이 상리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음을 강조한다. 그렇지. 상형 중요해. 지붕을 겹치게 번다하게 그렸어? 형사를 갖추지 못한 거야. 형사도 갖추지 못한 놈이 개인의 정서와 사상의 기질을 잘 드러내겠어? 힘들지. 맞죠? 틀린 건 2번. 나머지 세 문제 시작. 1번 가는 나와 달리 신사와 형사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고 보통 신사를 중요시 여겼어. 대조되는 회화관을 제시했다. 그거는 나지. 나의 누구. 성호, 이익, 윤두서. 이와 대조되는 회화관. 성호, 이익과 윤두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가는 나와 달리 형사를 신사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학자의 이론을 제시하고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인물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는 나에 해당하는 거지. 이렇게 가에 형사를 신사보다 중요시 여긴 학자는 없어. 가에는. 3번 나는 가와 달리 신사와 형사라는 개념이 발전해 온 건 어디에도 없어. 탈락. 나는 가와 달리 신사와 형사에 대한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좋아. 학자들 간의 박지원, 이익, 윤두서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4번 정답. 그러면 이렇게 할까? 박지원 대 성호, 이익, 윤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지. 가와 나는 모두 신사 또는 형사를 구현하고자 노력한 특정 화풍의 한계점은 둘 다 없어. 5번 탈락. 정답 4번. 2번은 또 이렇게 체크해 볼까요? 가 2의 1번. 소식은 당대 경향과 달리 회화를 시나 글과 동등한 예술로 바라보았다. 소식. 어디 있을까? 소식. 회화는 시와 동등한 예술이다. 2의 1번 오케이. 2의 2번. 여러 색을 사용해 그리는 것보다 수묵으로 그리는 걸 선호했다. 요건 좀 찾아야 돼. 소식을 비롯한 11세기 문인들, 그들은 소형의 수묵화를 선호했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 오케이. 3번 북송의 11세기 문인들이 추구했던 문학적 경향인 강건함과 질박함이 그들의 회화에도 적용되었다. 11세기 문인들 문학에서 강건함과 질박했던 그들의 경향이 회화에도 이어졌다. 3번 오케이. 4번 이익의 회화로는 이익의 회화로는 정확한 고증을 중시한 그의 학풍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정확한 고증을 중시하는 학풍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학풍이 사실성과 구체성을 강조하는 회화론으로 이어졌다. 4번 오케이. 5번 조선 후기 회화에서는 전신론에 따라 내용이나 정신보다 대상의 형태를 중시하려고 했다. 일단 틀려먹은 얘기고 고쳐봅시다. 조선 후기 회화에서는 앞으로 잠깐 넘어올까? 조선 후기 회화에서는 여기 있다. 형태보다 내용이나 정신에 치중해서 그리던 화풍이 유사했었지. 그러한 것이 전신론이죠. 전신론은 뭐가 중요해? 형태나 내용보다 정신이 중요해. 근데 5번 뭐라 그랬어? 전신론에 따라 맞아. 내용이나 정신보다 대상의 형태를 중시한다? 아니요. 전신론은 내용이나 정신이 형태보다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죠. 3번 문제 아까 풀었고 뒤에 또 3번 같은 4번 풀었고 5번 문제에 어휘 틀려있는 문제는 정답 1번이죠. 기억은 단어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어? 내포하다. 내포는 무슨 뜻이야? 뜻이나 성질을 품다 이런 뜻이고 펼치다 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냥 품다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됐을까요? 일단 정지.